시어머니 몰래 해야 해. 이 새벽에 무슨 소리지? 제 이름은 김미숙입니다. 올해 나이 57세, 평범한 가정주부로 살아온 세월이 어느덧 30년이 넘었습니다. 남편 박준호와는 27살에 결혼했고, 슬아에 아들 하나를 두었습니다. 아들 민수는 지금 32살, 결혼한 지 벌써 10년이 되었죠. 며느리 지은이와 손주 둘과 함께 우리는 한 집에서 3대가 살고 있습니다. 큰 집은 아니지만 그래도 방이 4개나 되는 아파트였으니 함께 살기에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 며느리를 맞이했을 때부터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시어머니로서 며느리를 힘들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제가 젊었을 때 시어머니께 받았던 상처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더욱 며느리에게 잘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마다 일찍 일어나 가족들 식사를 준비했고, 손주들 어린이집 등하원도 제가 도맡았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생활을 하니까 제가 집안일을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빨래, 청소, 장보기, 요리. 집안의 모든 살림을 제가 도맡아 했죠.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직장 생활 못했을 거예요. 며느리는 가끔씩 이렇게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뿌듯했습니다. 내가 이 집에 도움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남편은 작은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습니다. 직원 10명 정도 되는 소규모 제조업체였죠. 경기가 좋을 때는 그럭저럭 괜찮았지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힘들어하는 모습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요즘 회사 어때요? 뭐, 그럭저럭 버티고 있지. 걱정 마. 남편은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이 많다는 것을요. 그래도 저는 남편을 믿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사이잖아요. 힘든 시기도 함께 이겨냈고 좋은 시절도 함께 누렸습니다. 결혼 초기에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남편이 회사를 막 차렸을 때 월급도 제대로 못 받던 시절이 있었죠. 저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보탰고 밤에는 아들을 돌보며 집안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지금의 아파트를 마련했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여보. 당신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어. 남편은 가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저는 좋았습니다. 인정받는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언젠가부터 남편의 태도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며느리가 들어온 후부터였을까요? 어머니, 요즘 음식이 너무 짜요. 건강에 안 좋으니까 싱겁게 해주세요. 며느리의 요구사항이었습니다. 아, 그래. 알았어. 앞으로 싱겁게 할게. 저는 순순히 받아들였습니다. 며느리 말이 맞으니까요. 건강을 위해서는 싱겁게 먹는 게 좋다는 걸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청소할 때 제 방은 들어오지 마세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어머니, 아이들 간식은 제가 사온 걸로만 주세요. 시중에 파는 과자는 안 돼요. 어머니, 빨래할 때 제 옷이랑 아이들 옷은 따로 세탁해 주세요. 요구사항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처음에는 합리적인 요구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나름대로의 육아 철학도 있을 테고 생활 습관도 다를 테니까요. 그런데 점점 그 경계가 모호해졌습니다. 어머니, 손주들한테 간식 또 주셨어요? 제가 안 된다고 했잖아요. 어머니, 제 방 청소했어요? 들어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어머니, 이 반찬 너무 짜요. 도대체 소금을 얼마나 넣으신 거예요? 말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처음에 공손함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불평과 불만만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았습니다.
며느리도 힘들겠지. 직장 생활에 육아까지 하려면 스트레스가 많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며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태도는 더 이상했습니다. 여보, 지은이가 그렇게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을 거야. 좀 맞춰줘. 당신이 좀 참아줘. 며느리가 직장 생활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여보, 요즘 왜 그래? 예전엔 안 그랬잖아. 남편은 항상 며느리 편이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10년 된 며느리의 손을 들어주는 남편. 처음에는 서운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예민한 건가? 시어머니가 되면 원래 이런 건가? 스스로를 의심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를 바 없는 날이었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손주들을 재우고 남편과 며느리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동안 저는 방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가려고 방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는 어두웠습니다. 거실에 불빛만 희미하게 새어나오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복도 끝 아들 부부방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텔레비전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너무나 잘 아는 두 사람의 목소리였습니다. 남편과 며느리였습니다. 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왜 남편이 며느리 방에 있는 거지? 아들은 출장 중이었습니다. 이틀 전에 지방으로 출장을 갔고 내일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에는 저와 남편, 며느리, 그리고 잠든 손주들만 있는 거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이상한 상상을 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번 달이 기회예요, 아버지.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민수 출장 많이 가니까 지금이 적기예요. 그래,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조심해야 해. 남편의 목소리였습니다. 당연히 조심해야죠. 어머니가 눈치채면 안 되니까요. 맞아. 당신 어머니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뭔가가 잘못되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싶었지만 꾹 참았습니다. 더 들어야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정확히 알아야 했습니다. 서류는 다 준비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응, 어제 변호사한테 받아왔어. 명예 이전 서류 다 준비됐어. 명예 이전? 무슨 명예 이전을 말하는 걸까요? 저는 더욱 귀를 기울였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그들의 대화가 제대로 들리지 않을까봐 걱정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가 나중에 알게 되면 어때? 그때 가서 생각하면 돼. 지금 중요한 건 우리 계획대로 진행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어머니 명의로 된 게 많잖아요. 이 집도 어머니 명의고 예금도 대부분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고 그러니까 지금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나중에는 더 어려워질 수도 있어. 그렇긴 한데 어머니가 동의를 안 하실 텐데요. 동의? 누가 동의를 받으래? 남편이 낮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인감증명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저는 벽에 기댄 채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과 며느리가 제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그것도 제 명의로 된 재산에 관한 것을. 아버지, 그래도 조심하셔야 해요. 만약 어머니가 알게 되면 큰일 나요. 알았어. 그러니까 당신도 평소처럼 행동해. 절대 티내지 말고. 네, 알겠어요. 그럼 이번 주 안에 진행하시는 거죠? 그래. 민수 돌아오기 전에 끝내야 해. 걔는 절대 모르게 해야 해. 아들도 모르게 한다고? 그럼 이건 남편과 며느리 둘만의 계획이라는 말인가요? 저는 더 이상 듣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조용히 뒷걸음질 쳐서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게 뭐지?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방금 들은 대화를 정리해 보려고 했지만 생각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건 남편과 며느리가 제 몰래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는 것, 제 명의로 된 재산을 남편 명의로 옮기려는 것 같다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동의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 인감증명서를 어떻게 한다는 거지? 저는 제 인감도장이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봤습니다. 서랍장 맨 아래 칸에 넣어두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남편이 이미 가져간 건 아닐까? 조심스럽게 일어나서 서랍장을 열어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열리지도 않았습니다. 겨우 서랍을 열고 확인해 보니 인감도장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습니다. 언제든지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인감도장을 꺼내서 가방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그리고 다시 침대에 앉았습니다. 밤새도록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으로 온갖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왜 이렇게 된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3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이 들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최대한 평소와 같은 표정을 지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응, 오늘 일찍 나가야 해서. 남편은 평소와 다름없는 표정으로 신문을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어젯밤 며느리 방에서 나눴던 대화 같은 건 없었다는 듯이. 저도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은 뭐 드실래요? 간단하게 토스트나 해줘. 알았어요. 손이 떨렸지만 티내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식빵을 꺼내고 버터를 바르고 계란을 프라이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머리로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몸이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며느리도 곧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며느리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은밀한 대화를 나눴던 그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평온한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회사 일찍 나가세요? 네,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요. 그래, 아침 든든히 먹어. 감사해요, 어머니. 며느리는 식탁에 앉아 토스트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는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아무 말 없이, 하지만 무언가 통하는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둘이 대체 얼마나 친한 거지?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거지?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나고 남편과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다녀올게요.
응, 조심해서 다녀와. 여보, 나 오늘 늦을 것 같아. 저녁 먹고 들어올게. 알았어요. 남편도 나갔습니다. 집에는 저와 손주들만 남았습니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면서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어젯밤 들었던 대화가 계속 맴돌았습니다. 명예 이전, 어머니 몰래, 동의 없이, 인감증명서, 이 단어들이 계속해서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서재로 가서 중요한 서류들이 보관된 서랍을 열었습니다. 등기부등본, 통장, 보험증서, 각종 계약서들 모두 제대로 있었습니다. 아직은 아무것도 손대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중요한 서류들을 모두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제 통장에 얼마나 돈이 있는지, 혹시 모르게 빠져나간 돈은 없는지 확인해 봐야 했습니다.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 정리를 했습니다. 다행히 아직까지는 이상한 점이 없었습니다. 제 예금은 그대로 있었고 이상한 거래 내역도 없었습니다. 고객님, 혹시 다른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아, 아니요. 괜찮아요. 저는 서둘러 은행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커피숍에 들렀습니다.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추궁해야 하나? 아니면 모른 척하면서 지켜봐야 하나? 아들에게 말해야 하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남편을 추궁하면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나빠질 것 같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이렇게 끝날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른 척하고 있자니 언제 당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제 재산이, 제가 평생 모은 돈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다는 공포, 그리고 아들. 아들에게 말하면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것 같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관계도,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도 모두 망가질 겁니다. 차라리 내가 참는 게 나을까? 하지만 얼마나 더 참을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은 너덜너덜해져 있었습니다. 신뢰가 무너진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커피는 차갑게 식어갔지만 저는 마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멍하니 창밖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은 다 문제없이 잘 살고 있을까?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니 오후 2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손주들을 데리러 가기 전까지는 아직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서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이대로 괜찮은 걸까?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건 아닐까?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오는 거지? 남편도 며느리도 아직 퇴근 시간이 아닌데. 어머니 계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있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회의가 취소돼서 일찍 퇴근했어요. 며느리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며 말했습니다. 평소보다 표정이 밝아 보였습니다. 그래, 그럼 쉬어. 저녁 준비는 내가 할게. 감사해요, 어머니. 근데 어머니, 오늘 어디 다녀오셨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움찔했습니다. 응? 아니, 그냥 산책 좀 하고 왔어. 아, 그래요? 요즘 날씨가 좋긴 하죠. 며느리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저는 왠지 불안했습니다.
혹시 제가 은행에 간 걸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제가 뭔가 눈치챘다는 걸 알아챈 건 아닐까? 어머니, 괜찮으세요?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는데. 아,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그러세요? 그럼 좀 쉬세요. 제가 아이들 데리러 갈게요. 아니야, 괜찮아. 내가 갈게. 어머니가 피곤하시다는데 제가 가야죠. 오늘은 제가 일찍 왔으니까요. 며느리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평소 같으면 고마워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며느리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친절하게 구는 거지? 혹시 뭔가 숨기려고 하는 건 아닐까? 저는 며느리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는 방으로 들어가더니 곧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그럼 다녀올게요, 어머니. 응, 조심해서 다녀와. 며느리가 나가고 다시 집에 저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며느리 방 쪽을 바라봤습니다. 들어가 볼까? 아니야, 그건 아니지. 하지만 호기심과 불안감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며느리 방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평소에는 절대 들어오지 않는 공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방은 들어오지 말라고 했으니까요. 방 안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침대, 옷장, 화장대, 책상. 평범한 부부의 방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뭔가 단서가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노트북과 서류 몇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회사 업무 관련 서류들이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서랍을 열어봤습니다. 볼펜, 메모지, 영수증, 화장품, 평범한 물건들 뿐이었습니다. 여기엔 아무것도 없네. 실망하며 방을 나오려는데 침대 밑에 뭔가가 보였습니다. 서류 봉투 같은 게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저는 무릎을 꿇고 침대 밑을 들여다봤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가 있었습니다. 꺼내서 열어보니 각종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은행 서류, 계약서, 그리고 그 중에는 제 이름이 적힌 서류도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자세히 보니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였습니다. 양도인 김미숙, 양수인 박준호, 물건 주소 서울시 강남구, 바로 우리 집 주소였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이미 서류를 준비해 둔 거야? 언제 이런 걸 만든 거지? 더 놀라운 건 서류 맨 위에 붙어 있는 포스트잇이었습니다. 인감증명서 받으면 바로 제출. 이번 주 내로 처리. 남편의 필체였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로 제 몰래 집을 남편 명의로 옮기려고 하다니. 제가 평생 모은 돈으로 산 집을,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저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원래 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지만 진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30년을 함께 산 부부인데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였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억울했습니다. 서러웠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남편을 믿을 수 없다면 누구를 믿을 수 있지?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나야. 응, 민수야. 목소리가 떨렸지만 최대한 평소처럼 말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엄마, 목소리가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무리하지 마. 나이 드셨는데 건강 챙기셔야지. 알았어.
너는 출장 잘 다녀오고 있어? 응, 내일 들어가. 엄마, 내일 저녁에는 집에서 먹을게. 그래, 알았어.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고마워, 엄마. 그럼 내일 봐. 전화를 끊고 나니 눈물이 더 많이 흘렀습니다. 착한 아들, 저를 걱정해주는 아들. 그 아들에게 이 사실을 말해야 할까요? 아버지와 아내가 할머니 몰래 재산을 빼돌리려 한다고. 그 사실을 알면 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가족이 완전히 깨질 겁니다. 아니야, 아직은 아들에게 말하면 안 돼. 먼저 확실한 증거를 더 모아야 해.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안 됩니다. 냉정하게, 계획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며느리 방에서 본 서류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메모장에 하나하나 적어 내려갔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마이너스 김미숙에서 박준호로. 인감증명서 필요. 이번 주 내 처리 예정.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진도 찍어야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만나봐야 합니다.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할 수 있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저는 인터넷에서 변호사 사무실을 검색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재산 분쟁 전문 변호사, 몇 군데를 찾아서 전화번호를 저장했습니다. 내일 아침에 전화해서 상담 예약을 잡아야겠습니다. 그때 다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가 아이들을 데리고 돌아온 겁니다. 할머니, 할머니, 우리 왔어요. 손주들이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그래, 잘 다녀왔어? 오늘 재미있었어? 네, 오늘 그림도 그리고 노래도 불렀어요. 와, 대단한데? 할머니한테 나중에 보여줄 거야? 네.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웃음을 보니 마음이 조금 놓였습니다. 적어도 이 아이들만큼은 지켜야 합니다. 이 가정이 완전히 무너지는 걸 막아야 합니다. 며느리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녁 뭐 하실 거예요? 김치찌개 끓일까 했는데. 좋아요. 제가 도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너는 애들이나 봐줘. 네, 알겠어요. 며느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평온한 얼굴 뒤에 숨겨진 계획을. 저도 티 내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평소처럼 저녁 준비를 하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저녁 7시쯤 남편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드세요. 응. 남편은 식탁에 앉아서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도 함께 앉았습니다.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밥을 먹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가족의 저녁 식사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숨겨진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배신과 거짓말로 가득 찬 식탁. 저는 숟가락을 들고 있었지만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도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천장만 바라보며 온갖 생각을 했습니다. 내일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서 해결해야 할까요? 새벽 5시가 되어서야 겨우 눈을 붙였습니다. 그리고 7시의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나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응, 잘 잤어? 네, 잘 잤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남편도 신문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오늘 민수 들어오지? 남편이 물었습니다. 응, 저녁쯤 온대. 그래, 오랜만이네. 어머니, 그럼 오늘 저녁은 민수 좋아하는 걸로 해주세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럴게.
남편과 며느리가 출근하고 저는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 저장해둔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법률사무소입니다. 저 상담 예약을 하고 싶은데요. 어떤 건에 관한 상담이신가요? 가족 간 재산 문제입니다. 아, 네. 그럼 오늘 오후 2시에 가능하신가요? 네, 가능합니다. 그럼 2시에 뵙겠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김미숙입니다. 네, 김미숙 고객님. 2시에 뵙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뭔가 시작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깔끔한 사무실이었습니다. 김미숙 고객님이시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저는 지난 며칠간 있었던 일들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복도에서 들은 대화, 며느리 방에서 찾은 서류, 남편과 며느리의 계획. 변호사는 진지하게 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고객님, 일단 확실한 건 고객님 명의로 된 재산은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처분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남편이 제 인감증명서를 위조해서 제출하면요? 그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문서 위조죄와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죠. 하지만 아직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단지 계획만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지금 할 수 있는 건 증거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방 조치를 취하는 거죠. 예방 조치요? 네. 일단 고객님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안전하게 보관하세요. 그리고 부동산 등기부에 가등기나 가처분을 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등기요? 네. 그러면 고객님의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집니다. 아, 그런 방법이 있군요. 그리고 가능하다면 며느리 방에서 본 서류들을 사진으로 찍어두세요. 나중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객님,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남편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혼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관계를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혼. 생각해 본 적 없는 단어였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 상상조차 하기 싫었습니다. 저, 잘 모르겠어요. 아직은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일단 증거를 확보하시고 남편분과 대화를 해보세요. 솔직하게 알고 있다고 말하고 왜 그런 행동을 하려고 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그런데 대화가 될까요? 저를 속이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래도 시도는 해보셔야 합니다. 가족관계니까요. 법적 대응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변호사의 말이 맞았습니다. 일단 남편과 대화를 해봐야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저를 그렇게 무시하는 이유가 뭔지.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오니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적어도 대응 방법을 알게 되었으니까요. 저는 바로 등기소로 향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에 가처분을 신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부동산에 가처분을 하고 싶습니다. 신분증과 등기권리증 가져오셨나요? 네, 여기 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고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했습니다. 처리되면 연락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등기소를 나오니 시간은 오후 4시였습니다. 손주들을 데리러 가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어린이집에 도착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아빠 온대요. 그래, 맞아. 아빠가 오늘 온대. 야호. 아빠 보고 싶었어요.
손주들은 신나했습니다. 저도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갈비를 손질하고 양념을 만들고 야채를 준비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기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머리로는 다른 생각을 하면서도 손은 알아서 움직였습니다. 저녁 6시쯤 아들이 도착했습니다. 엄마 다녀왔어. 민수야, 어서 와. 아들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 나도 보고 싶었어, 아들. 아들은 손주들을 안아 올렸습니다. 아빠, 우리 딸, 아빠 없는 동안 잘 지냈어? 응, 할머니랑 재미있게 놀았어요. 그래, 할머니한테 고맙다고 해야지. 고마워요, 할머니.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잠시나마 행복한 순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퇴근해서 돌아왔습니다. 여보, 다녀왔어. 일찍 왔네. 응, 당신 오는 날이라서 일찍 퇴근했어.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들은 출장 이야기를 했고, 손주들은 어린이집 이야기를 했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하고 행복한 가족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평화가 얼마나 깨지기 쉬운 것인지. 저녁 식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하는데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엄마,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출장 다녀온 날인데 제가 해야죠. 그래, 그럼 고마워. 아들이 설거지를 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이 아이에게 말해야 할까? 아버지와 아내가 할머니를 속이려 한다는 걸. 하지만 차마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니 그 평화를 깨고 싶지 않았습니다. 엄마, 무슨 생각해요? 응? 아니야, 아무 생각 안 해.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어디 아프세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그래. 엄마,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알았어, 아들. 아들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착한 아들, 효자 아들. 이 아들이 상처받는 걸 원치 않았습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가족들은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먼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변호사와의 상담, 등기소에서의 가처분 신청. 이제 제 재산은 안전하게 지켜졌습니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하지만 가족 관계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남편과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그리고 아들에게는 언제 말해야 할까요?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때 방문이 열렸습니다. 남편이었습니다. 아직 안 자? 응, 잠이 안 와서. 요즘 잠을 잘 못 자는 것 같던데.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괜찮아. 좀 피곤해서 그래. 남편은 침대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 뭐가? 민수 잘 키워줘서. 그리고 이 집안 살림 다 맡아줘서. 갑작스러운 감사 인사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래? 그냥 오늘 민수 보니까 든 생각이야. 우리 아들 정말 잘 키웠다고. 남편의 말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렇게 고맙다고 하면서 왜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하는 거야? 이게 진심이야? 아니면 또 연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남편은 곧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옆모습을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사람,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 지금은 믿을 수 없는 사람.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지만 눈이 떠졌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부엌으로 갔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면서 머릿속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은 결심했습니다. 며느리 방에 다시 들어가서 서류 사진을 찍어둘 겁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증거가 필요하니까요. 남편이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저녁 늦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저녁은 먹고 들어올게. 응, 조심해서 다녀와. 남편이 나가고 며느리도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오늘 야근해야 할 것 같아요. 늦을 거예요. 그래, 알았어. 조심해서 다녀와. 네, 다녀올게요. 며느리가 나가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기회를 엿봤습니다. 오늘 저녁 늦게 온다고 했으니 시간이 충분하겠네. 아들은 오늘 아침 일찍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손주들을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고 돌아오니 집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이제 시간입니다. 저는 핸드폰을 들고 며느리 방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지난번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침대 밑을 확인했습니다. 서류 봉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꺼내서 하나하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인감증명서 신청 관련 메모, 남편의 필체로 적힌 포스트잇, 모든 것을 빠짐없이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또 다른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은행 계좌 이체 신청서였습니다. 제 명의로 된 예금 계좌에서 남편 명의로 된 계좌로 이체하는 서류였습니다. 금액은 5천만 원. 예금까지 옮기려고 했던 거야? 손이 떨렸지만 침착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걸 발견했습니다. 며느리와 남편 사이의 문자 메시지를 캡처한 사진이었습니다. 프린트된 종이였는데 아마도 증거로 남겨둔 것 같았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통장에서 5천만 원만 먼저 빼내세요. 알았어. 어머니 몰래 인감도장 찾아서 처리할게. 조심하세요. 들키면 안 돼요. 걱정 마. 내가 30년을 같이 산 사람인데 어디에 뭘 두는지 다 알아. 처리되면 연락 주세요. 그래. 이번 주 안에 끝낼게. 저는 그 문자 메시지까지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모든 증거를 확보한 후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 더 컸습니다. 정말로 날 이렇게 생각했구나. 30년이 이렇게 가볍구나. 거실 소파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핸드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이제 남편과 대화를 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변호사가 말했던 것처럼 솔직하게 알고 있다고 말해야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당신,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증거를 먼저 보여주면서 추궁해야 할까요? 고민하던 중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등기소에서 온 문자였습니다. 가처분 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제 재산은 안전합니다. 제 동의 없이는 명예 이전이 불가능해졌습니다. 작은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저녁 남편과 대화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며느리는 야근한다고 했으니 남편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손주들을 데리러 가서 저녁을 먹이고 재웠습니다. 아들은 오늘도 회식이 있다며 늦는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밤 9시쯤 남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어. 어서 와요. 저녁 드셨어요? 응, 밖에서 먹고 왔어. 그래요? 그럼 씻고 쉬세요. 알았어.
남편이 씻는 동안 저는 마음의 준비를 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여보, 할 얘기가 있어요. 응? 무슨 얘기? 앉아요. 중요한 얘기예요. 남편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무슨 일인데? 여보, 나 다 알고 있어요. 뭘? 당신이 지은이랑 무슨 계획 세우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남편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 명의로 된 집을 당신 명의로 옮기려는 거, 예금도 옮기려는 거 다 알아요. 그게 어떻게 며칠 전 밤에 들었어요. 당신과 지은이가 나누던 대화. 남편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들었구나. 왜 그랬어요? 왜 내 몰래 그런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게 30년을 함께 산 사이잖아요. 내가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뭐예요? 대체 왜 그런 거예요? 남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회사가 망했어. 뭐라고요? 회사가 부도났어. 한 달 전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빚이 많아. 억 단위야. 은행 대출도 있고 거래처 미수금도 있고. 그래서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거예요? 미안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 당신 명의로 된 재산까지 압류당하면 우리 가족이 거리로 나앉게 돼. 그렇다고 내 몰래 이런 짓을 해요? 나한테 말했어야죠. 말하면 당신이 동의할 것 같았어?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인데. 그래도 이건 아니잖아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30년을 같이 살았으면서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나를 그렇게 무시해요? 무시한 게 아니야.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보호? 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게 보호예요? 당신 명의로 남겨두면 채권자들이 찾아올 거야. 그럼 당신이 고생하게 돼. 그럼 나한테 말하고 상의했어야죠. 왜 며느리랑 몰래 계획을 세워요? 지은이는, 지은이도 걱정해서 도와주려고 한 거야. 도와주려고? 내 재산을 빼돌리는 게 도와주는 거예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이게 뭐예요? 부동산 명의 이전 신청서, 예금 이체 신청서, 문자 메시지. 다 증거가 있어요. 남편은 사진을 보더니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요. 그게 아니라, 됐어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참고로 말해두는데 집은 이미 가처분 신청했어요. 당신 마음대로 못해요. 뭐, 가처분을? 네. 변호사 상담도 받았어요. 당신이 내 동의 없이 재산을 처분하면 범죄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쓰러져 울었습니다. 분노보다는 배신감이 컸습니다. 30년의 세월이 이렇게 무너지는 게 슬펐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저는 방 안에서 문을 잠그고 밤을 지새웠습니다. 눈물이 마를 새가 없었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한 걸까? 아니면 그것도 거짓말일까?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 이상 남편의 말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너무나 슬펐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잠이 들었고 알람 소리에 깼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손주들을 챙겨야 하니까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나가니 남편은 이미 나간 뒤였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미안해. 오늘 회사 정리 문제로 하루 종일 바쁠 것 같아.
저녁 늦을게. 쪽지를 보며 한숨이 나왔습니다. 정말 회사 정리를 하는 걸까? 아니면 또 무슨 계획을 세우는 걸까? 의심만 커졌습니다. 손주들을 깨워서 아침을 먹이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줬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응, 어머니. 어제 아버지한테 말씀하신 거 알고 있어요. 그래,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희가 너무 큰 실수를 한 것 같아요. 지금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되는 거야? 아니요, 그게 아니라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설명은 무슨, 다 봤어. 문자 메시지도 받고 서류도 다 봤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만나서 뭘 더 이야기해? 다 끝난 거야. 어머니, 제발이요. 오늘 점심 때 시간 좀 내주실 수 있으세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며느리의 말을 들어줘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끊어버려야 할까요? 알았어. 12시에 집 앞 카페로 와. 네, 어머니.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12시가 되어 카페로 갔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와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울었나 봅니다. 어머니, 앉으세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커피를 주문하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해. 무슨 할 말이 있어서 부른 거야? 어머니, 사실은 회사가 정말 망했어요. 그건 어제 남편한테 들었어. 아버지가 저한테 한 달 전에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부도났다고, 빚이 너무 많다고. 그래서 채권자들이 이미 아버지 재산을 다 조사했대요. 아버지 명의로 된 게 거의 없어서 어머니 명의로 된 재산까지 알아보고 있대요. 그게 내 재산을 빼돌리려고 한 이유야? 어머니, 저희가 방법이 잘못됐어요. 인정해요.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상의했어야 했어요. 그럼 왜 안 했어? 아버지가 어머니께 걱정 끼치고 싶지 않다고 하셨어요. 평생 고생만 하신 어머니인데 이제라도 편하게 해드려야 한다고. 편하게? 내 몰래 재산을 빼돌리는 게 편하게 해주는 거야? 아니에요, 어머니. 그게 아니라 명의만 옮겨놓으면 채권자들이 손을 못 댄대요. 법적으로 어머니 재산이 아니니까요. 저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럼 명의를 옮긴 다음엔 그 재산은 남편 거로 남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어머니. 나중에 다시 어머니 명의로 옮겨드릴 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어? 어머니,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방법이 잘못됐어요. 하지만 어머니를 속이려고 한 건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나한테는 말도 안 하고 둘이서만 계획 세우고 그게 속이는 게 아니면 뭐야? 어머니께 말씀드리면 반대하실 게 뻔했어요. 그래서 당연히 반대하지. 내 재산인데.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미안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야. 나는 당신들을 믿을 수가 없어. 어머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예요. 용서? 30년을 함께 산 남편이 나를 이렇게 배신하는데 어떻게 용서를 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시는 나한테 이런 부탁하지 마. 나는 내 재산 지킬 거야. 어머니, 며느리가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회사가 망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 혼란스러웠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이 불쌍하기도 했습니다. 30년간 회사를 운영하다가 망했다면 얼마나 힘들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를 속이는 게 정당화될 수는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혼자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혼을 해야 할까? 아니면 관계를 회복할 방법을 찾아야 할까? 오후가 되어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에 집에서 먹을게요. 가족회의 좀 하고 싶어요. 가족회의? 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무슨 일인데? 저녁에 말씀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나니 불안했습니다. 혹시 아들이 무언가를 알게 된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나 며느리가 먼저 말한 걸까요? 저녁 6시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손주들은 일찍 재웠습니다. 식탁에는 남편, 저, 아들, 며느리가 앉았습니다.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제가 오늘 부른 이유는 아들은 잠시 망설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아빠 회사가 망했다는 거 알고 있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너 알고 있었어? 네, 한 달 전에 아빠한테 들었어요. 그럼, 그리고 아빠가 엄마 명의 재산을 옮기려고 했다는 것도 알아요. 남편과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민수야, 그게 아빠 말씀 안 하셔도 돼요. 지은이한테 다 들었어요. 아들은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며느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엄마가 평생 모은 재산인데 그걸 몰래 옮기려고 했다니. 아무리 회사가 망했어도 이건 아니잖아요. 민수야. 남편이 입을 열려고 했지만 아들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아빠, 저도 회사 일 도와드릴게요. 빚 갚는 거도 같이 할게요. 하지만 엄마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민수야,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마음은 어떠세요? 아들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남편도 며느리도 제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엄마, 말씀해 주세요. 엄마 생각이 제일 중요해요. 아들의 말에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너무 배신감이 커. 엄마, 30년을 함께 살았어. 그동안 힘든 일도 많았지만 다 함께 이겨냈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달랐어.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며느리랑 몰래 계획을 세우고 나를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어.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다 해결되는 게 아니야. 신뢰가 깨졌어. 이제 당신을 어떻게 믿어? 엄마, 아빠가 정말 잘못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아빠도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민수야, 힘들다고 해서 가족을 속여도 되는 거니?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하지만 아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아버지가 너무 힘들어 하시니까 제가 도와드려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방법이 완전히 잘못됐어요. 지은아, 너도 알잖아. 나한테 한 번이라도 물어봤으면 달랐을 거야. 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며느리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식탁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한참 후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내가 모든 걸 설명할게. 회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다 말할게.
이제 와서 설명하면 뭐해? 이미 다 끝난 거야. 아니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우리 관계는 아직 끝난 게 아니야. 남편은 제 손을 잡으려 했지만 저는 손을 빼냈습니다. 여보,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기회? 이미 기회는 많았어. 한 달 전에 회사 망했을 때,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혼자 고민하고, 며느리랑만 상의하고, 나는 완전히 배제시켰어? 그게 당신한테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았어. 걱정 끼치기 싫으면 내 재산을 몰래 빼돌리는 게 맞아? 그게 사랑하는 사람한테 하는 짓이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당신은 나를 동반자로 생각한 게 아니야. 그냥 이용할 수 있는 사람으로만 본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남편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난 당신을 보호하려고 한 거야. 채권자들이 당신까지 괴롭히면 어떡해? 그게 두려웠어. 보호? 내 동의도 없이 내 재산을 빼돌리는 게 보호야? 여보, 제발 이해해줘. 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선택의 여지? 나한테 말하는 선택은 왜 안 했어? 우리는 한참 동안 서로를 바라보며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중간에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진정하세요. 이렇게 싸우면 안 돼요. 민수야, 넌 몰라. 30년을 함께 산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얼마나 아픈지. 엄마 알아요. 엄마 마음 알아요. 하지만 이렇게 가족이 깨지는 건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저는 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나도 원하지 않아.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엄마, 시간을 두세요.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마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민수 말이 맞아요, 어머니. 저희가 너무 급하게 일을 진행하려고 했어요. 어머니께 시간을 드려야 해요. 며느리도 거들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시간이 필요해. 지금 당장은 아무 결정도 못하겠어. 여보,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남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해둘게. 내 재산은 내가 지킬 거야. 당신이 무슨 말을 해도 내 동의 없이는 절대 못 건드려. 알았어. 당신 뜻대로 할게. 그리고 회사 빚 문제는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나는 도와줄 수 없어. 여보, 30년 동안 내가 당신 회사 위해서 얼마나 희생했는지 알아?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생활비 벌고, 밤에는 아들 돌보고, 그렇게 모은 돈으로 이 집 샀어. 이건 내 것이야. 알아. 다 알아. 미안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회사 정리하는 것도, 빚 갚는 것도 같이 해요. 민수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아들과 남편이 포옹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적어도 아들은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아직 남편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많은 시간이. 오늘은 여기까지 하자. 나 좀 쉬고 싶어.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피곤해서.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남편과 계속 함께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혼을 해야 할까?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젊었을 때의 꿈이었습니다.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 설렘과 행복으로 가득했던 그때, 둘이서 손을 잡고 공원을 걷던 모습, 당신과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 남편이 그렇게 말했었죠.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함께라면 뭐든 이겨낼 수 있다고.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서로를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눈물로 젖어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어두웠습니다. 과연 이 어둠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우리 가족은 다시 예전처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답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는 것만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부엌으로 나가니 남편이 먼저 나와 있었습니다. 어, 일찍 일어났네. 응, 잠이 안 와서. 나도.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커피 내릴까? 응, 고마워. 남편이 커피를 내렸습니다. 평소처럼 설탕 2스푼, 크림 조금. 제가 좋아하는 방식 그대로였습니다. 여보, 응?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알아.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알았어. 기다릴게. 커피를 마시며 우리는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30년 전처럼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있었습니다. 이게 시작일까요? 아니면 끝의 시작일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 저는 예전의 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순진하게 믿지 않을 것입니다. 제 권리를 지킬 것입니다. 그리고 제 인생을 스스로 결정할 것입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과는 최소한의 대화만 했고 각자의 방에서 잤습니다.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저를 대했고 아들은 중간에서 애를 태웠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남편은 매일 회사 정리 일로 바빴습니다. 아들도 퇴근 후에는 아버지를 도와 채권자들을 만나고 변호사와 상담하고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안쓰러웠고 한편으로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저를 불렀습니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래, 뭔데? 아빠 회사 정리하면서 알게 된 게 있어요. 뭔데? 아빠가 진짜 엄마를 보호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니? 채권자 중에 정말 나쁜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아빠 명의 재산은 다 압류하고 이제 가족들 명의까지 뒤지고 있어요. 저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빠가 엄마 명의 재산을 미리 옮겨 놓으려고 한 거예요. 법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채권자들로부터는 보호할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해도 나한테 말했어야지. 네, 맞아요. 그건 아빠가 잘못한 거예요. 하지만 아빠 마음은 정말 엄마를 위한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주실 수 없을까요? 민수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니? 쉽지 않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엄마, 우리 가족이잖아요.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요. 아들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도 지은이도 우리 아이들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필요해요. 가족이 깨지는 건 너무 슬퍼요. 저는 아들을 안아줬습니다. 알아, 엄마도 알아.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네, 엄마. 천천히 생각하세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남편에게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여보, 응? 민수한테 들었어. 채권자들 이야기. 아, 정말 그렇게 심각해? 응, 생각보다 더 심각해. 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 그래서 내 재산을 옮기려고 한 거야? 응, 미안해. 방법이 잘못됐어. 하지만 당신을 지키고 싶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고생만 시킨 것 같아서 미안해. 이제라도 당신을 보호하고 싶었어. 저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백발이 늘어난 머리.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요? 여보, 나도 미안해. 응?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만 생각했어. 당신 입장은 생각 안 하고. 아니야, 당신은 잘못한 거 없어. 내가 잘못한 거야. 아니야. 나도 당신을 좀 더 믿었어야 했어. 30년을 함께 살았으면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남편도 울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여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응, 할 수 있어. 우리 함께 이겨내자. 고마워. 정말 고마워. 그날 밤 우리는 오랜만에 같은 방에서 잤습니다. 그리고 많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가 어떻게 망했는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채권자들이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회사 정리하는데 1년 정도 걸릴 것 같아. 그래. 그럼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생활해? 민수가 도와준다고 했어. 그리고 내가 다른 일을 찾아볼게. 당신 나이에 다른 일을 찾기 쉽지 않을 텐데. 그래도 해야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하니까. 저는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하자. 나도 일 찾아볼게. 여보, 당신까지 고생시킬 순 없어. 우리 부부잖아. 함께 고생하는 거지.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다음 날부터 저는 일자리를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마트 계산원, 식당 보조, 청소일. 나이가 있어서 쉽지 않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주 후 근처 식당에서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점심시간 보조로 하루 4시간 일하는 자리였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생활비에 보탬이 될 수 있었습니다. 남편도 지인 소개로 작은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예전만큼 많은 월급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수입이 생겼습니다. 아들도 열심히 일하며 집안을 도왔습니다. 며느리도 최대한 절약하며 살림을 꾸려갔습니다. 가족 모두가 힘을 합쳤습니다. 쉽지 않았습니다. 힘들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회사 정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고 채권자들과의 협상도 진행되었습니다. 빚을 다 갚을 수는 없었지만 분할 상환 계획을 세웠습니다. 앞으로 5년간 매월 일정 금액을 갚기로 했습니다. 쉬운 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해결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 가족은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면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전보다 더 저를 존중했습니다. 중요한 일은 항상 저와 상의했고 제 의견을 존중했습니다. 며느리도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무례하게 굴지 않았고 저를 진심으로 어머니로 대했습니다. 아들은 변함없이 효자였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무척 따랐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빚을 갚고 있었지만 희망이 보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가족이 모두 모여 식사를 했습니다. 건배. 우리는 물잔을 부딪히며 웃었습니다. 1년 전 오늘이 뭔 날인지 알아?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엄마? 우리가 다시 시작한 날이야. 그날 밤 엄마가 아빠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날. 아, 맞다. 벌써 1년이나 됐네요. 힘들었지만 그래도 우리 잘 이겨냈어. 맞아요, 어머니. 우리 모두 열심히 했어요.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이 있겠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자.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니까. 저는 가족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들.
모두가 소중한 제 가족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들린 그 속삭임. 그때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배신감과 분노로 가득했었죠.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전환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우리 가족은 계속 서로를 오해하며 살았을 겁니다. 진심을 나누지 못한 채 겉으로만 평화로운 척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려움을 함께 이겨내며 진짜 가족이 되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상처는 남아있고 때로는 과거가 떠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 서로를 이해하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 그리고 사랑하고 있다는 것. 엄마, 괜찮으세요? 갑자기 우시는데. 응, 괜찮아. 그냥 감동해서. 엄마,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아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그때 용서해 주셔서.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우리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용서하는 거야. 여보, 고마워. 당신이 있어서 내가 살아. 남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해낼 수 있어. 앞으로도. 창밖을 보니 달이 밝았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은 있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희망은 있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그리고 서로를 믿는 것. 57세의 나이에 저는 새로운 인생을 배웠습니다. 용서의 힘을, 가족의 소중함을,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어둠 속에서 들린 속삭임은 저를 무너뜨렸지만 동시에 일으켜 세웠습니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으로. 이제 저는 압니다. 인생은 완벽하지 않다는 것, 사람들도 완벽하지 않다는 것. 하지만 그래도 괜찮다는 것. 중요한 건 함께 걸어가는 것이니까요. 손을 잡고 서로를 지탱하며. 그렇게 우리는 앞으로 나아갑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함께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족이니까요.